여의도 뮤지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신냉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나 학교에서 잘려요. 이거 홍보해야 돼. 예. 지금 처장님부터 해서 대학원장님이 지금 아니 너는 학과를 만들어주게 했더니 학과 홍보를 안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자, 네가 한번 읽어봐. 형님, 제가 그래서 멘트를 준비한 거예요. 뭐?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희는 명지대학교에서 실물투자 분석학과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국말은 항상 끝에 그렇네. 미안하다. 예,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저희는 항상 이 준비돼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학과에서 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나이 높으신 분들이 너는 유튜브도 하는데 홍보도 안 한다고 해서 또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생긴 지 1년 반 정도 된 학과인데 학생 수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저희는 야간 대학원이고 또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그리고 기술 트렌드, 뭐 코인, 그다음에 미술품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안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해안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만들어낸 학과니까 많은 분들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저희가 많이 모셔왔어요. 대표적으로 최상욱, 최상욱.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가장 오래 선정됐던 분 모셔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문도 교수님, 우리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실무를 하신 1세대 분이시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표적인 초창기 학자분 중에 한 분이신 한문도 교수님도 모셔왔고, 그리고 이광수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그분들 말고도 뭐 쟁쟁한 분들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견해도 다른 학자들이 같이 있고 전문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아마 여기 지금 저희 간간히 같이 하는 대규모 술자리가 지금 보이실 텐데, 교수님 저 교수님께서 어느 교수님께서 지난 수업 때 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순간적으로 그냥 딱 그 어떤 토론의 장이 열리면서 서로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주 재미나게 많이 열리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그리고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전장에 나가는 장수한테 병법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은 여기서는 병법하고 같이 창술, 검술까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창술과 검술까지 같이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명답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제 투자 케이스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발표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 7억이 있다. 얻다가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엑시트해서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도 해요. 그럼 누군가는 수도권에 있는 전 이 아파트를 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 아파트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ETF 이 상품이 전 나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로 인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맞아. 병법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명지대학교 실물투자 분석학과에서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은 걸 이제 전달을 해주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너 원래 하려는 미중 간에 뭐 해라. 네, 신냉전이 장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키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이 승자 패자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나라로서 우리가 러시아도 살펴봤고 이제 인도, 알다가도 모를 그 인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인도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맞아. 인도 얘기를 좀 해야 돼. 지난 1편에서 인도 얘기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뭔가 전 세계 패권 전쟁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동맹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동맹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벌써 노선을 정했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노선을 정했어. 그러면 인도 같은 의미 있는 국가가 어느 편에 좀 더 가까워지느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인도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어떻다? 옛날만 조금 못하다. 8% 이상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가 안타깝게도 6% 성적을 거두는 그런 나라로 조금 위축됐는데 그 이유가 제조업이 안 좋기 때문인데 그 제조업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가 제품이 중국에서 몰려 들어오는 게 하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식료품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를 드렸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들이 지금 인도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있어. 바로 뭐냐 하면 인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못 낮춰.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게 금리 낮춰서 경기 부양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금리를 낮추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다? 인플레. 우리 식료품 물가는 최근 들어서 30% 가까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낮춰버리면 물가 잡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게 사실이고, 또 인도는 아주 독특하게 만성적인 고물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만성적인 고물가 나라. 그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률 그 관리 목표치가 몇 %야? 4%? 우리 조 PD는 인플레이션, 물가 이거만 나오면 항상 그 중학생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2%지. 2% 물가 상승률이 우리 관리의 기준이라고. 그런데 네가 말한 건 인도야. 인도가 4% 물가 상승률로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인데 지금 4%가 뭐야? 그보다 훨씬 높잖아.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는. 아니 이 물가를 도대체 잡으려고 하니까 금리는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예년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인도 경제는 생각보다 좌고우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인도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크잖아. 그것도 특히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인도를 잡는 자가 굉장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큰 소비 시장. 이건 지난번에 좀 얘기를 꽤 했었지. 그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산 기지인데 그 인도, 너랑 나랑 갈 때만 하더라도 인도를 분석해달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 목적이 대부분 어느 인더스트리에 해당되냐 하면 전통산업이야. 전통산업. 석유화학.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뭐 이런 쪽 있지. 네. 그냥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서 인도 내부에도 팔고 남아시아 근처에도 이제 같이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라고 그 상황 분석해달라는 게 많았어. 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요즘 인도의 주력 제조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뭘 것 같아? 인도의 주력 제조군? 뭐 첨단 산업이 해당되나요? 정답입니다. 그 첨단 산업의 대표 주자인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리고 또 첨단 산업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 그리고 또 첨단 산업의 대표 주자인 이제 전기 자동차 등등. 이런 걸로 완전 제조의 주요 거점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특히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몇 개 있냐면 인도가 이제는 예전에 내가 이런 소리 못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와, 인도가 진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최고 엔지니어들을 대거 보유한 나라가 돼버렸어. 왜 그러냐? 미국에 저기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보잖아? 그러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인도 학생들이 많아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수학을 베이스로 한, 통계를 베이스로 한 학과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전부 인도 사람이야. MIT, 하버드, 유펜, 예일, 뭐 저기 또 어디야? 또 브라운, 프린스턴.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는 당연히 경제학과일 텐데 경제학과 교수들도 태반이 이제는 인도계가 많아.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을 배출한다기보다는 약간 인력을 그냥 찍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찍어내는 느낌. IIT에서. 맞아. 네. 맞아. 진짜 찍어내는 거야. 인도는 간단해. 우리 집 식구 중에 약간이라도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은 애 하나를 집안 식구 전부가 걔를 족쳐. 공부 머신으로 만드는 거야. 스터디 머신으로. 그래서 걔 하나만 IIT 들어가면 온 집안 식구가 팔자가 피거든.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이에요, 인도에서.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뭐, 우리 명성 PD가 삼형제라고 쳐. 근데 네가 제일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럴 둘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가 제일 잘할 거라고 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난 나가서 택시 드라이버를 하던 그렇죠. 아빠랑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럼요. 그걸 하고 막내인 명성이한테 벽돌 찍어야죠, 벽돌. 뭐? 벽돌 공장 가가지고. 벽돌도 찍고. 네, 명성이는 집 옆에서 벽돌을 찍고 있어요. 우리 집이 벽돌 공장도 해서. 너 명성이는 벽돌 찍고 있다가 벽돌 찍는 거 좀 그만두면 어디 나가서 놀 생각하지 말고 둘째인 용중이 저기 공부하는지 확인해. 막내인 용중이 공부하는지 확인해. 이렇게 해. 도시락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벽돌 찍다가 이놈 공부하나 하고 딱 봤더니 핸드폰으로 오락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 이 채찍 같은 걸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채찍 같은 거 때려. 인도는 경찰도 채찍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회초리 들고 다니잖아요. 진짜 인도는 경찰도 간단한 그 경범죄는 때려요.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뭐 딱지 끊고 뭐 그거 아니, 그냥 때려. 더 말 잘 듣는데요. 네. 그러니 자식을 그 훈육하는 관점에서 때린다는 거는 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계속 시켜. 그래서 IIT를 입학시키면 IIT에서 무슨 과를 제일 선망할 것 같아? 뭐 컴퓨터 공학과? 그게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의대 법대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인도에서 왜 컴퓨터 공학이야? 왜냐면은 의사는 자격증을 따도 인도에서 의사잖아요. 정답이야. 결국 의대나 법대는 그 나라 내부에서 일하는 하이브레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뭐야? 5,000불도 안 되는 나라야. 인도 2,000불대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면 고국민소득에서는 좀 많은 수준의 돈을 벌어. 그렇죠. 근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든가 전기전자를 공부했다든가 수학을 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 실리콘밸리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수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베를린에서도 일할 수 있으면 그 나라에 준하는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월급의 수준이 점핑하고 거기서 받은 돈의 10분의 1, 20분의 1만 고국에 쏴줘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야, 우리 막내가 또 돈 보내왔다, 야. 우리 동네 잔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도를 보면 공부에 원래 능력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아. 인도가 천재도 많지만 그냥 딥다 패고 딥다 안 쳐서 공부시키면 근데 일단 그 간과하고 계신 게 애들이 한 10명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골라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도 이게 천부적으로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될 만한 애를 키운 거예요. 그게 후보군이 우리처럼 2-3명이 아니라 10명 나와서 10명이죠. 10명이죠. 10명 중에 제일 똑똑한 애 한두 명 공부시키는 그거는 좀 또 똑똑하긴 하겠네. 그렇죠. 하여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미국으로 유학 가던 유럽으로 유학 갔던 애들 중에 일부는 벌써 교수가 될 정도면 이미 자기가 미국에 내노라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10수년 이상 일해서 돈은 돈대로 모으고 자신의 업력은 쌓을 대로 쌓아서 저 기억하시죠? 엔비디아에서 일했던 누구입니다. 저 인텔에서 일했던 누구입니다. 저 인도에 지금 창업했어요. 인도에서 제 IIT 후배들 데리고 반도체 설계 회사 인도판 엔비디아 만들려고 돌아왔습니다 하면 그 펀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밀려든다고. 그런 회사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의 제조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뭘로?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 휴대폰까지도. 이런 걸로 인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인도로 달려갔어.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르네사스. 자동차 전장하는. 정답입니다. 르네사스가 바로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의 반도체 공장 회사를 설립했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구자라트 지방에 반도체 조립 테스트 공장 설립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 그리고 TSMC도 인도로 달려가서 인도에서 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인도에서도 합작회사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인도에 쪼르르 달려가서 지금 인도에서 반도체 관련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원래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였어? 중국이야. 그럼 중국과 인도가 다음 반도체의 대표적인 밸류체인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한 경합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도는 이 상황에서 야, 이거 미국한테 미국 상황을 잘 이용하면 우리 인도가 미국 좀 도와줄게 라는 소리도 간간히 해가면서 그런 중국 경제에 조금 뭐랄까 협조하면서 반도체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거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인도는 미국 가서 반도체 기업에 일했던 아주 슈퍼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걔네들이 인도 내부에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또 메리트가 있겠네 하면서 지금 진짜 성큼성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로 제가 10수년 전쯤 내가 너한테 인도 가자고 했을 때가 한 10년 전쯤인 걸로 그렇죠.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때랑 딱 비교되는 건데 10년 전에는요 제가 용중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근데 인도엔 진짜 뭐가 기회가 많아요? 얘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인도에 기회가 없어. 이게 우리 기업들이 잘못 알았는데 너 생각해봐. 인도에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거기서 뭐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가보면 그 우수한 인재 다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 미국 가 있죠. 미국 가 있어. 미국 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쭉쟁이만 남아있는 거야. 그렇죠. 진짜 우수한 IIT 애들은 다 외국 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딱 보니까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 갖다가 인도에서만 해도 떼돈 벌 것 같거든. 야, 인도에서 인도판 우버 내가 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그 세월간이 있죠? 너무 재밌지. 3D 그 영화를 보면은 걔네들이 그 IIT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학교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로 그 삼는 게 졸업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게 외국계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면접 보잖아요. 예. 근데 그 멤버들이 아주 많은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미국 입장에선 애플에게 너희 언제까지 중국계 팍스콘에다가 발주해서 우리가 쓰는 아이폰을 만들고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LG가 이때 반도체 스마트폰 생산 라인 철수 안 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본인들의 그 스마트폰도 계속 생산도 할 수 있지만 아이폰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 포부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다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국민으로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 좀만 LG가 버텨줬으면 아이폰 생산도 우리 한국에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형님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그렇지. 버틸 만큼 맞아. 버티가. 매번 적자가 저도 LG전자 잠깐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버틸 만큼 버텼죠. 저도 그 LG 정말 좋아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인도가 어떻게 됐느냐. 인도의 스마트폰 공장이 삼성전자 있고 애플이 있고 구글이 있어. 구글이 픽셀이라는 자체의 스마트폰 라인업이 있잖아. 네. 그 픽셀을 인도에서 생산해. 그리고 폭스콘도 인도에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다음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인도는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다 있는 미국 다음의 공장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 다음의 공장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조에 대해서 인도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 인도가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인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어때? 미국 쪽에 가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야. 그럼 비트코인에서 인도의 행보는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